책상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금 중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몇 가지 아이템을 구매를 했어요. 한 2주 정도, 음,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게 하나하나씩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쇼핑하느라 좀 바빴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새로 장만한 그런 아이템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공부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다 구매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실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거실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방은 그냥 자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안정된 공간에서 한 군데에서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원래는 거실에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 방에서도 좀 공부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원래 이 방은 책상 하나에 이렇게 책장 하나, 떨렁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있었어요. 뒤에 이제 침대가 있는데 좀 좁은 방이에요. 여기 이렇게 옷장이 있는데 옷장은 가족을 위한 옷장에다가, 그리고 책장은 그냥 그 거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실에 있는 꽂혀져 있는 책들 말고 그 이외에 남는 책들을 꽂아 놓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고, 책상도 그냥 거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무리가 된 책들, 아니면은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들고 와가지고 침대에서 보다가 남는 책들을 다 여기에다 올려놔서,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이 책상에 쌓이는 거예요, 물건들이. 그래서 이 책상과 책장은 거의 잉여 공간, 남는 공간으로 계속 놔두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좀 아이가 안정되게 한 군데에서, 거실 말고 이제 자기만의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게 왠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안정된 공간으로 꾸며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산 몇 가지 아이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스탠드. 빠밤. 프리즘 선라이크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저희 아이가 눈이 그래도 꽤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는데도 아직까지도 시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력을 좀 보호해주고자 태양광과 유사한 자연광 LED 스탠드라는 프리즘 선라이크라는 제품을 사게 됐어요. 일반 스탠드보다는 그래도 꽤 이렇게 넓게 비출 수 있게 길이가 긴 편이고요. 충전할 수 있게 어댑터도 되어 있는데요. 어댑터 길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드랑 제일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파워가 돼 있죠? 파워 눌러보시면은, 지금 제가 원래 그 등을 켜고 있었는데 등 이외에 여기 이렇게 책을 놓는 공간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리, 언어, 창의.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써 있어요. 수리는 수학이나 과학할 때,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할 때 이 색상을 써요. 약간 푸른빛이 돌죠.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이보리 톤, 약간 노란기가 도는 아이보리 톤이 나고요. 그리고 창의는 완전히 붉은 계열의 그런 빛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수리도 이렇게 세 가지 빛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한번 눌러 볼게요. 탄, 탄, 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밝기가 밝아지고, 언어도 마찬가지, 창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빛 조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앞쪽으로 책을 폈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번에 스탠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각도 조절도 15도 정도 이렇게 돼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여기 조인트 부분이 좀 헐거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한 뭐 100원짜리 동전으로 이렇게 조여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제 의도는 여기 이쪽에다가 놓고서는 좀 넓게 쓰라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아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돌릴 수 있는데 아이는 그냥 이렇게
책 가까이다 놓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스탠드를 켜는지 안 켜는지도 모르게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매일 스탠드를 켜고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산 이유는 원래는 여기에다가 책장과 함께 있는 책상을 따로 구매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방도 좁은데 너무 책장이 아이를 잡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보면은 보통 가구가 너무 그 방에 비해서 크면은 또 풍수지리 같은 그 운에 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책상 그냥 놔두고 어떻게 좀 수납을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얇은 바퀴 달린 수납함을 제가 사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위에는 이렇게 한쪽은 연필이랑 볼펜, 뭐 가위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요 한쪽도 마찬가지고 가운데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좀 펜 같은 걸 꽂아 놓을 수 있고, 한쪽은 저는 이제 책상을 닦으라고 이렇게 소독용 에탄올 하나 갖다 놨고요. 여기에는 이제 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풀 같은 것도 이렇게 놔서 이제 진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모지, 이게 지금 다 책상에 굴러다니던 것들이거든요. 정말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아이는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좀 바꿔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안 채워졌지만 아이가 이제 A4 용지 아니면 학교에서 가져오는 그런 쪽지 시험들 같은 거 봤을 때 여기에다 꽂아 놓으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손 한 뼘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로로 놓을 수도 있고 가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틈새 수납장처럼 쓸 수 있습니다. 가격은 18,300원 이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요번에 구입한 거 요거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AAA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이걸 왜 샀냐면은 아이가 이제 중학생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시간 활용을 좀 잘 하고자 이렇게 탁상 시계를 하나 샀는데, 처음에는 아날로그 시계로 이렇게 시침 분침이 움직이는 걸 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산 이유가, 제가 옛날에 또 똑같이 아날로그 시계를 산 적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썼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시침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에 좀 저희 식구들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전자시계를 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샀는데, 저희 기상 시간이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7시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옷 입고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좀 정해놔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편입니다. 항상 여기다 올려놓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빠밤. 오호, 어떡해, 기울어졌어요. 됐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책상 하나 떨렁 있는 공간이었는데, 제가 아이 어렸을 때 이거 되게 기억나시나요? 유물이죠. 거의 맘스보드 거의 한 150cm 정도짜리 엄청 큰 칠판을 하나 구매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칠판을 계속 활용하면서 이제 뭐 여기다가 쓰기도 하고, 주로 이제 자석 붙이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안 쓰게 되니까 이거를 그냥 어디 책장 뒤쪽에다가 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6년, 7년 정도는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갑자기 이 책상을 어떻게 꾸며줄까 하다가
갑자기 이 맘스보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안내문들이랑 시간표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오는데, 안내문 특히 하루에 한 개씩 정도는 꼭 안내문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이제 학기 초에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거를 놓을 생각이 없었는데, 보니까는 또 책상에 계속 쌓여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여기다가 꼽자니 꼽으면 또 안 볼 것 같고, 특히 시간표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간표를 딱 봤을 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의 유물, 그 책장 뒤에 숨겨져 있던 이 맘스보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왜 책장에 자석판 하나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안 사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색깔이 조금 뭐 매치가 안 되기는 해도 그래도 이렇게 자석도 붙일 수 있고, 자기가 뭐 기억이 안 나는 것들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깨알같이 이런 것들 지금 붙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억이 안 날 때 이렇게 붙여서 기억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책상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짜잔. 와, 이거 보이시나요? 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요거 약간 흔들의자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 끝에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게 뭐냐면 발받침대예요. 발받침대인데 오늘의 집인가? 거기에서 샀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둥글려져 있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샀냐면은, 아이가 항상 발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쓰던 그 나무 발받침대를 하나 샀는데, 발받침대가 폭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기 때 산 거라서. 그래서 지금 발받침대로 쓰던 거를 이렇게 놔주다 보니까 아이가 맨날 그거 가지고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해서 탁탁탁 소리가 계속 나길래, 아, 조금 넓은 게 필요하겠다. 지금 이게 거의 45cm거든요. 45cm에다가 폭도 거의 한 35cm 정도? 요 정도 돼요. 그래서 발을 대보면은, 발을 댔을 때 요렇게, 지금 여자 발 지금 제가 235 정도 되는데 요 정도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놓으면은 넓죠. 이렇게 벌려도 널찍하게 넓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밀리지 않느냐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앞으로 조금씩 가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은 아이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발끝을 여기다가 대고서 기울여서 놓으면은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발을 놓으면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고정. 그리고 만약에 조금 너무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딱 밀착시키고, 그런 다음에 좀 기울여서 고정시키면 돼요. 이게 좋은 점이 사람마다 발 각도가 조금씩 다른데 그 각도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잘 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실리콘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져 있어요. 이 테이프를 하나 더 주더라고요.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여놔가지고 이제 쉽게 앞으로 밀리지 않게끔 해놨어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한 100번 정도 하면 앞으로 간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아이가 발받침대가 없으면은 조금 다리가 좀 짧아서 그런지 불편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할 때 완전한 안정감을 주고자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여기 또 볼펜이 하나가 떨어져 있네요. 이런 것들 안 주워요. 절대 안 주워. 저희 아이의 그 중학생
책상을 구경시켜 드렸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 되게 사소한 거지만 책상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놓은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아이가 만 12살이니까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잖아요. 저도 아이를 지켜보면서 항상 좀 쟤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군데에서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게 낫잖아요. 시간상으로도 보니까는 진짜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쫓기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많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은 많고 학교에서는 조금 늦게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습관을 잡아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 군데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주고자 이렇게 간단한 아이템들로 한번 방을 꾸며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이가 조금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싶으시면은 그 장소에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